안녕하세요, 비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심지어 유튜브상에 시승기가 하나도 없는 X7 40D 모델의 시승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천전시장에 시승차가 입고돼서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운전을 해보면서 이 BMW SUV 중에 이 플래그십 모델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생생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BMW 차량의 시승기는 정말 많이 찍어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플래그십 모델의 시승기를 잘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플래그십 모델은 시승기에서 다루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보통 플래그십이라 하면 그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 브랜드의 최고 기술들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일종의 브랜드 쉐이퍼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플래그십 모델인데,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좀 시승기나 이런 걸 준비할 때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차량은 시승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코스가 늘 그렇듯이 방지턱을 좀 넘어보고 시내주행, 그 다음에 고속주행 코스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차의 전반적인 이 초반의 느낌, 저속대의 느낌은 말이 SUV이지 7시리즈랑 크게 다르지 않다입니다. 잘 아시듯이 이 차량은 5m가 넘는 큰 차잖아요. 이 긴 차축에서 오는 안락한 승차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에어서스까지 달려있죠. 그러니까 방지턱을 넘을 때나 노면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차량은 이 노면의 정보를 전달은 해주지만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하진 않습니다. 불편한 게 있다면 이 차량의 폭, 그리고 길이뿐일 거예요. 차량 전고가 높아서 시야도 굉장히 시원하고 주행하는 느낌도 굉장히 고급집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는 앞바퀴 넘고 좀 가다 뒷바퀴가 그 다음에 걸려요.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차량은 3000cc 디젤 엔진,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디젤 모델에 대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느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데, 이 40D는 일반적인 30D보다 더 퍼포먼스적 튜닝이 되어 있죠. 그때 느낌이 어떤지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려 볼 거예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촬영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환영할 만한 점은 노면이 굉장히 뜨거워서 타이어의 트랙션은 그냥 쫀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이 좀 기대되기도 합니다. 더운 건 정말 엄청 덥네요. 이 40D 엔진이 X5, X6에도 적용되어 썼다가 지금은 단종이 되고 이렇게 X7에만 나오죠. 그렇게 아예 팀키를 좀 방지하는, 급 나누기를 제대로 하는 모습을 BMW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40D 엔진에 대한 느낌은 30D랑 사뭇도 다릅니다. 30D도 굉장히 훌륭한 엔진이지만 40D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정숙하고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출력은 이따가 또 느껴보겠지만 당연히 출력 차이가 꽤 많이 나다 보니 분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노면에서 주행하는 데는, 이쪽 노면이 별로 좋지 않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면을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X7이란 차는 엄청나게 고급진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큰 차량을 좀 몰아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차라는 게 또 몇 번 타다 보면 적응이 돼서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또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이제 일반 도로로 접어들어서 주행을 해보게 되는데 이때 느낌도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막히는 길이라면 반자율 주행을 킬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자율 주행을 키면 앞차가 멈추면 내 차도 알아서 따라 멈춰줍니다.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내 차도 같이 따라가 줍니다. 앞차가 출발했죠? 따라갑니다. 이 40D를 보시는 분들께서 또 고민하시는 건 40i도 있을 거예요. 디젤을 사느냐 가솔린을 사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에 들어가시거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40D에 대한 느낌을 이 가솔린만큼 조용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몇 번 봤어요. 가솔린만큼 조용하지 않습니다. 디젤은 디젤이고 디젤 특유의 느낌은 가솔린과 당연히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디젤치고는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가솔린의 비빌 바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플래그십 모델은 시승기가 조금 부담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어느 정도 주행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쯤 와서 느낌을 좀 말씀드려보면 플래그십 모델이 갖춰야 되는 몇 가지 소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의 다 만족시키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플래그십 모델이 뭘 만족시켜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짚어보면, 플래그십 모델은 첫 번째로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차감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서스펜션에서 오는 진동뿐 아니라 차를 타고 내릴 때의 느낌, 그리고 이 차의 노면 상황이
핸들에 전해지는 느낌, 악셀을 밟을 때 여기 있는 버튼들을 조작할 때 느낌들이 전부 다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전부 다 개개인적인 취향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조사는 이런 평균값을 내서 하나의 기준을 잡고 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플래그십들은 그런 노력과 연구의 산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타겟이, 그 기준이 대중들에게 잘 먹혔을 때 대중들은 이 차를 잘 만들었다고 하죠. 플래그십 모델이 가격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이 차량에 들어간 소재의 양도 있을 거고 차가 크니까요. 그리고 신기술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런 플래그십 모델은 대부분의 CEO의 취향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차는 굴러만 가면 되잖아요. 안전하면 되고 굳이 이렇게 고가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가의 차를 사는 이유는 이런 고가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고 이 제조사는 그런 부분을 잘 긁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이 가져야 될 소양 두 번째는 있어 보여야 돼요. 내가 1억 얼마를 주고 이 차를 사는데 이 차가 없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량의 외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모델은 어쩔 수 없이 크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이 대부분의 연령대를 생각해보면 요새는 성공한 젊은 CEO들도 많지만 대부분 이 정도 차량을 구입하실 연령대가 된다면 대부분 다 40대 이상일 겁니다. 그런 분들의 취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게 이런 크롬, 그리고 실내에선 이런 우드 장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외관과 더불어 내부 디자인 역시 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따라가면서 이런 고급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취향을 전부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패밀리룩을 고수하고 있죠. 외관뿐 아니라 내부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패밀리룩 때문에 이 디자인 레이아웃은 어떤 차를 어떤 등급을 보든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패밀리룩에 대해서 이 고급짐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소재일 겁니다. 여기 인테리어 트림에 쓰이는 소재라던가 이 가죽이라던가 그리고 천장 이런 식의 소재의 차이점을 주면서 이 차가 고급임을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죠. 그리고 플래그십 모델이 가져야 될 세 번째 소양은 성능입니다. 승차감 좋고 있어 보여요. 근데 성능이 별로라면 이 차는 플래그십 모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은 대부분 고출력을 갖고 있고 운전자가 평소에는 편안하게 주행을 하다가 어떤 급한 일이 생겨서 차를 빨리 몰아야 될 때는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능이란 부분이 굉장히 할 말이 많죠. 잘 아시겠지만 성능은 단순히 출력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차량의 차대가 얼마나 단단한가, 그리고 서스펜션이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는가, 그리고 시트는 내 몸을 얼마나 잘 잡아주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차의 성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차량의 최초 설계 때부터 이 차량이 얼마나 경량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성능에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BMW가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이유는 BMW는 애초에 재밌게 밟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이런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 때 조용하게 만드는 게 더 힘든 일이지 신나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BMW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BMW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BMW 차량이 늘 신모델이 나올 때 늘 욕을 먹어요. 이유는 예전 BMW의 감성이 없어졌다, 왜 스포티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욕을 많이 먹죠. BMW는 늘 밟는 브랜드, 신나게 운전의 재미를 즐기는 브랜드였는데 대중들의 머릿속에도 그게 남아있죠. 그게 바로 팬덤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BMW 신모델이 나올수록 차가 점점 편안해지느냐, 이런 욕을 먹는 브랜드가 BMW죠. 그래서 이런 플래그십 모델을 보실 때 이 차가 얼마나 잘 나가냐,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BMW가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잘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운전의 재미입니다. 제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코스는 노면이 썩 좋지 않은 코스입니다. 제 시승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스를 지날 때마다 늘 노면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X7을 타고 와서 그런지 그 멘트를 하는 걸 깜빡했어요. 승차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볍게 가속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행할 때 이 악셀의 느낌은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래그십의 소양 중 하나인 성능에서 내가 밟는 만큼 쭉쭉 나가주는 느낌을 그대로 운전자한테 전달해 줍니다. 곧 있으면 고속주행 코스를 달려볼 건데 그때 느낌이 좀 많이 기대됩니다. 어떤 BMW 차량을 운전해 보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차량을 주행할 때 가장 재밌는 건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커브를 돌 때예요. 물론 대부분의 후륜 차량들이 비슷한 느낌을 갖긴 하지만 BMW 차량이 재밌는 건 운전을 해보시기 전에 잘 느끼시기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 고속주행 코스에 접어듭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주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엔진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시속 km 정도 됐는데 이미
km대부터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량이 뻗는 느낌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잠깐 감속할게요. 이제 가속해 보겠습니다. 엔진 소리 잘 들어보세요. 네, 이런 엔진 소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느낌은 딜레이가 없습니다. 그냥 속도가 계속 쭉쭉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나가고, 지금처럼 노면이 꽤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쭉쭉 뻗습니다. 지금 시속이 돼서 제동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km로 주행을 하다가 시속 70km로 급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동하면서 여유가 있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나눠 밟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서서 안 되겠는데 싶어서 브레이크를 좀 나눠 밟았는데 제동 성능은 기가 막힙니다. 제가 우려했던 건 이 차량이 전고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동을 할 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 후륜 쪽이 좀 가벼워져서 털리는 현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밟는 초반에 제동이 너무 잘 돼서 뒤가 털리지도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브레이크를 좀 나눠 밟았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느낌은 30D 때와 마찬가지로 이 터보렉이 느껴져야 되는 구간에 모터가 적극적으로 치고 들어와줘서 그 손실을 메워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30D보다 출력이 더 좋은 차다 보니까 가속은 그냥 쭉쭉쭉 시원하게 뻗습니다. 저는 보통 고객들과 상담을 할 때 30D와 40D를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30D만 하셔도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X7은 몰아보니까 30D도 엄청 훌륭해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40D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30D, 40D라면 고민하실 필요 없이 40D를 고르시라고 추천드릴 거예요. 다행히 X7은 현재 30D 모델은 단종되고 40D로만 디젤 모델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시승이 이렇게 고속주행 코스를 달려본 건 처음입니다. 근데 40D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생각보다 더 물건이네요. BMW라는 브랜드에서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연비 개념은 아닙니다. 당연히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건 하이브리드의 기본 소양인데, 그거 외에 BMW는 이걸 어떻게 써먹냐면 이런 식으로 써먹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조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회차에서 돌아가는 길인데요. 여기도 역시 고속주행 코스이고 도로 사정이 허락한다면 안전한 범위 내에서 패드 시프트를 좀 사용하면서 주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에 도로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패드 시프트를 사용해보고 적당히 차선 변경도 해보면서 이 차의 좀 거동이 어떠한지 좀 느껴보겠습니다. 네, 가속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쭉쭉 뻗습니다. 이런 주행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엔진도 대단하고 하이브리드도 대단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이걸 받쳐주는 미션입니다. 이 ZF 미션이 토크 컨버터 방식인데 듀얼 클러치처럼 굉장히 직결감이 좋은 느낌을 전달해줘요. 원래는 오늘 시승기 때 이 차량의 크기를 갖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주행을 하다 보니까 이 차 크기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드리지 못했네요. 이 차량은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중에 가장 큰 차량이고, 요새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죠. 코로나 이후로 많은 모임들이 사라지고 가족 단위의 모임들로 바뀌게 되면서 가족끼리 떠나는 여행, 그리고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차로 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거기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게 이런 풀사이즈 SUV 모델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큰 차, 이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런 승용 SUV 모델이고 7인승짜리, 6인승짜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니밴과 같은 차량일 겁니다. 우리나라 차로 치면 카니발이죠. 물론 카니발과 X7은 가격도 다르고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단순히 사람을 많이 실어야 된다면, 많이 태워야 된다면 카니발과 같은 승합차가 맞을 거예요. 승합차는 사람을 많이 태우는 데 목적이 있는 차고, 이런 승용차는 사람을 태울 때 그 사람이 편안한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X7은 승합차가 아닌 승용차이기 때문에 운전자뿐 아니라 탑승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갖고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차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늘 BMW는 운전자 중심이에요. 뒷좌석보다 1열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이 X7이라는 차를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 차량은 다인승 차량이잖아요. 3열까지 있는 차죠. 6인승이든 7인승이든 어찌됐건 3열에 2명이 더 탈 수 있는 다인승 차량인데, 이 차량은 생각보다 혼자 타시는 분들도 이 차량을 많이 구입하시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을 굳이 태우지 않더라도 이 차량이 준 압도적인 포스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하시는 1인용 고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차를 또 시승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BMW라는 브랜드 특성상 이 차량은 운전해 보시면 운전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운전해 보시면 그냥 적당히 할 만해요.
이 X7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 깜빡이 소리일 거예요. 다른 시승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아쉬운 소리입니다. 이렇게 BMW X7 40D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을 한번 타봤습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모델이고 차량의 완성도가 너무 좋아서 안 좋은 점을 굳이 찾자면 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깜빡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SUV 모델의 특징인 기본적인 무게중심이 높은 거에서 오는 불편함이 좀 있다, 이 정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출력, 그리고 플래그십이 가져야 될 소양, 그리고 있어 보이는 이 품격, 이런 것들 모두 다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BMW가 플래그십이라는 걸 만드는데 충실했는가, 이 차량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위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대답은 예스예요.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차 생각보다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X7 40D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드페 모델이죠. 드페 모델의 시승기를 이렇게 찍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